안녕하세요. 정선 토지박사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농막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농막의 특성이나 설치 방법 등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시고 농막을 설치하시다가 민원이 발생하고 불법 건축물로 적발이 되어서 경제적 손실을 보시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농막의 전반적인 설치 방법과 절차, 그리고 설치할 때 각별히 유념해야 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농막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면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또는 수확한 농산물이 간이철이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단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목이 임야인 산에 설치하는 산림경영관리사와는 구분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농막의 설치 및 신고 절차입니다. 그 준비 서류는 첫 번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에 비시된 소정 양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도상 어느 위치에 설치할지를 표시한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평면도로 이 평면도는 아시다시피 굳이 건축사나 설계사무소를 거치지 않더라도 A4 용지에 누구나 쉽게 그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본인 소유 토지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여기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제장 등이 있습니다. 다만 타인 토지일 경우에는 사용 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시군구청, 현재는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 산업개발부서에 사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상기 서류를 구비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인터넷 세움터에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대리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농막 설치 및 신고 순서입니다. 먼저 지자체 사무실을 방문해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통상 신고 필증은 신고일로부터 약 7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신고 필증이 나오면은 이를 근거로 해서 농막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농막 제작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기타 필요한 부수적인 전기, 수도 등을 일괄 설치를 의뢰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팁입니다. 반드시 축조 신고를 한 다음에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농막을 설치해야 됨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막의 규격과 층고입니다. 농막의 크기는 현행법상 바닥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락은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면적이라 하면
하나의 건축물이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농막의 층고는 4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바닥 밑 하단부부터 지붕 위 마감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팁입니다. 농막은 바닥 면적 20제곱미터 이내에 하고 층고는 다락방을 비록 만들더라도 반드시 4m 이하로 축조하여야 합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현행 설치 사례와 이와 관련 차근하여 개선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36 컨테이너 규모로 농막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 면적은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 경우 벽체는 보온 재료 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37 규모나 별도로 이 정도 규모의 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건축 면적은 벽체 위벽이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층고는 4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다락의 경우 평지부는 1.5m 이하, 경사진 지붕은 1.8m 이하는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층 기준으로 만들어서 보다 넓은 면적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층을 6평, 2층 다락을 1평에서 4평 규모로 할 경우에 실제 7평에서 10평까지 설치하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농막을 이동식 주택 등으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할 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육교나 터널의 제한 높이가 4.5m인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저상 트레일러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3.5m 내로 제작해야 합니다. 다만 다락을 분리형으로 제작해서 5톤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현장에서 제작할 경우에는 높이를 최고 4m까지 맥심으로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 전기 등 간선 공급시설과 정화조 설치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막은 주거 목적이 아닌 농작업을 위한 일시 휴식 공간 개념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러한 수도 전기 등 시설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건의로 2012년 11월에 관련 항목이 삭제되어 이제는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농막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화조의 경우에는 예컨대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화조를 농막의 면적에 포함시키는 등 지자체별로 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설치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상수도의 경우에 보통 농촌마을에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리장이나 간이상수도 관리위원회 등과 협의한 후 농막을 시공할 부분까지 인입공사를 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근에 수원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수를 개발을 해야 하고 이 경우 지하수 개발 면업체를 통해서 관정을 개발하고 반드시 음용수로 적합한지 수질 검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정 개발 비용은 지역별이나 지형 또는 소공, 중공, 대공 등 크기에 따라서 상이하게 소요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기는 설치 대행업체를 통해서 인입공사를 신청하면 됩니다만 소요 비용은 설치할 장소가 한전주로부터 200m 이내 즉 기본거리인 경우에는 계량기 값을 포함해서 5-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설령 가까운 거리라 하더라도 사유지인 경우에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거리보다 떨어진 경우 초과되는 1m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51,7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두 가구 이상 공동으로 쓰는 경우에는 한전에서 전신주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막을 설치할 경우 정화조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별로 규정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설치 전 반드시 인근에 구거나 맨홀 등이 있어서 배수관로 연결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고 환경과나 상하수도 사업소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득이 설치가 곤란한 경우 불편하더라도 관이 화장실을 구입하여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농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의 장점은 첫째, 농막 설치 시 지목 변경을 할 필요가 없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므로 농지 전용 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농지 전용 부담금 산출은 공시지가의 30% 상당 금액으로 이를테면 전용 면적의 공시지가 30%를 곱해 산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명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재 등 운반을 위한 임시도로가 있으면 좋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답 과수원 등 일반 농지는 물론이고 농업진흥구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농막은 가설 건축물로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설치된 농막은 쉽게 분리하여서 다른 곳으로 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하여 황금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설 건축물로 축조 신고한 농막은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 건축행위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합법적인 절차 없이 농막을 설치한 경우. 두 번째, 바닥에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세 번째, 단열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농막을 설치한 경우. 네 번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불법으로 면적을 초과해서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다섯 번째, 농막을 층고 4m를 초과하여 2층으로 짓는 경우, 다만 1.5층 규모의 복층이나 다락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승인 없이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팁입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시 바닥에 절대 기초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런 불법 행위로 적발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건축행위 적발 시 처벌은 신고 없이 가설 건축물을 무단으로 축조하거나 운영한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농막 설치 시 각별히 유의할 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막은 농사를 짓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농막 주변 여유 토지에 반드시 농작물이나 과수를 심어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민원을 사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농막은 임시시설이므로 바닥에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불법 행위이므로 자갈이나 잡석을 깔고 받침돌 위에 농막을 놓아야 합니다. 농막의 존치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마다 연장 신고를 하여야 하며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용도 폐기된 경우 1월 내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막 설치 후 불법 증축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민원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3년이 지난 후 연장 신고 시에 불법 사례가 적발이 되어서 철거 명령을 받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 팁입니다.
불법 중축 및 용도 사례가 용도 변경 사례가 적발되면 철거를 해야 되며, 뿐만 아니라 연장 신고가 불허가 되어서 경제적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나름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고자 노력은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다소 지루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도 듭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시청자분들께서 농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건강하신 가운데 행복한 귀농귀촌 생활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